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참 마지막 이 때를 당해서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울한 소식은 우리 한국이 갈수록 출산율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5라는 그런 출산율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가 1.05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지금 갈수록 한국 인구가 줄어들고 한국 국력이 줄어들고 한국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것이죠. 보통 이 6.25 전후에 그때 우리 한국의 우리 GDP가 아마 그때 한 80불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1960년도에 참 제가 어릴 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어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때 출산율이 보통 평균 6명이었어요. 한 가정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가 보통 평균 6명 됐다는 거죠. 저희 집은 9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훨씬 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이 지금 GDP가 거의 3만 불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참 세계 12위 되는 그런 경제 대국인데 자가용 시대인데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옛날에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애기 또 낳았어 그러면서 모두 사람들이 모두 애기가 나면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애기 먹고 살 것도 많고 그렇게 다 있는데도 한 가정에 애기가 1.05밖에 안 되고 앞으로는 1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그런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족 계획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그때는 6명씩 7명씩 낳으니까 그렇게 자꾸 놓지 말고 둘만 낳아서 차라리 잘 기르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정부의 그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구호가 절실합니다. 둘이 결혼해가지고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지금 이것도 우리한테는 과감합니다. 그렇게 참 그렇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지금 30, 40대인데도 결혼 안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정에 저도 3명 정도는 낳아야지 본전치기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학은 한때에서는 사실은 아기가 자꾸 너무 많이 나면 아기를 지우는 그런 의학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유산하고 또는 미스캐리지 시키는 보통 DNC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 임신 중절 수술 그런 수술 의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옛날 산부인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의학으로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임률이 자꾸 증가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이런 게 하니까 아기가 잘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를 해서 반반한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니까 나중에는 아기를 낳고 싶어도 이제는 아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직장에서 이 생존 경쟁이 심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또 싱글이 너무 많아요. 결혼해가지고 또 이혼하는 싱글이 많고요. 돌싱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가족보다 개인주의를 많이 하니까 또 이 쾌락주의가 많이 일어서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그런 것을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의사들도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임신 중절 수술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고 또 그 다음에 양심적인 의사들도 이 책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암이나 백혈병을 많이 치료를 해서 옛날 같으면 죽어서 결혼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암 치료를 받고 백혈병도 치료받고 해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암을 치료하는 가운데, 백혈병을 치료하는 가운데 방사선을 쪼이고 이 수술을 하고 또 케모테라피를 할 때 그때 벌써 이 난소와 이 고환 이런 것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사람을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암 치료율이 이제는 90%, 95%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기도 낳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만 내 보따리 내놔라. 이렇게 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겠죠. 자, 암을 치료하려고 목숨을 건져줬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왜 내 고환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파괴했어. 왜 내 난소를 파괴했어. 그리고는 고소하면 이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들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기 전에 이제 이런 불임 상담을 다 합니다. 자, 이런 옵션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정자를 냉동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라이어 이렇게 해서 냉동으로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있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5년 동안 보존하는데 한 1,500불 든대요. 그런데 이것은 정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정자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춘기가 지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12살에 백혈병이 걸렸어요. 9살에 백혈병이 걸렸어요. 아직 정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사춘기 전에는 이 고환 조직을 조금 떼가지고 냉동 보존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자는 보통 이제 보존하면 이 나중에 백혈병이 다 나은 다음에는 다시 이 호르몬 치료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환 조직을 냉동 보존해서 고환이 나중에 다시 생겨나면 이런 사람들은 정자도 생기고 남성 호르몬도 거기서 생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암 치료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시클셀 디지즈라든지 탈라세미아 이런 유전적인 그런 병도 이제는 골수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완전히 유전병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수 이식하기 전에는 옛날에 과거에 있던 그 골수를 시클셀 탈라세미아 인자를 가진 그 골수를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그것을 레디에이션으로 다 제거해 버리는데 이런 것을 이런 수술하기 전에 골수 이식하기 전에 이런 상담을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장차 병이 다 나았을 때 시클셀 탈라세미아 암 이런 것이 다 나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런 보존하는 그런 뱅크가 있다는 거죠. 돈만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이제 여자들도 이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요. 30세 돼가지고 벌써 난소가 다 망가지고 폐경기가 병은 났었는데 폐경기가 벌써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 난자를 냉동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평생에 이 난자가 보통 한정되어 있어요. 대개 한 500개 정도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자를 또 보존하려면 그 약을 미리 주입하고 해서 이 오뷸레이션이 될 때 그때 난자를 이렇게 보통 추수해 가지고 냉동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난자를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그보다 좀 어려운 것이 이제 난소를 조금씩 떼 가지고 이 암 치료하기 전에 난소를 보존을 하는데 냉동 보존하면 거기에서는 난자도 생기고 여성 호르몬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술하기 전에 이런 뱅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개 이 난소 종양이 있거나 난소가 꼬여가지고 난소가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할 때 또는 아까 같이 그 시클셀 탈라세미아 그런 환자들 그런 골수 이식하기 전에 이런 수술을 합니다. 또 그 전 단계는 난소 이전 수술이 있습니다. 임파암이라든지 이런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임파선이 많이 있는 데를 쪼이는데, 이 골반 위로 난소를 조금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올려 고정시켜 놓으면, 그렇게 수술을 해 놓으면, 그 밑으로만 이렇게 쪼이면 이 병은 치료가 되고, 끝난 후에, 이 난소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소를, 냉동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내에서 다른 위로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클셀 환자나 달라세미아, 골수 이식 수술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반드시 이런 불임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가 이름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미 수정체, 그것을 냉동을 보존합니다. 여자가 완전히 임신이 될 그런 건강 상태가 돌아올 때까지 이미 난자와 정자가 만난 그 수정체를 자궁에 나중에 이제 그것을 냉동 보존했다가 나중에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터널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XO입니다. 그래서 보통 염색체가 4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Y는 없습니다. X만 있어요. X가 보통 여자들은 XX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X 1개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난소 결핍증이 있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 초경이 보통 한 5% 내지 20%만 초경이 생기고, 그 중에 한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은 2% 내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임신 상담을 통해서 이런 임신을 시험관 임신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 준비 단계에서 약을 써가지고 호르몬을 써야 되고요. 또 앞으로 이제 동성 연애자들도 자기들도 남자들도 임신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의료 윤리가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전환자가 자기가 임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료 윤리에 문제가 있는데, 또 아주 비용이 비쌉니다. 보통 이제 시험관 수정 이런 것들이 아주 비싼데, 성공을 여부를 불문하고 보통 이런 시험관 수정하는데 보통 한 번 하는데 15,000불 정도 든대요. 그 다음에 난소를 이렇게 돈을 이렇게 구하면 그것도 15,000불 내지 25,000불 정도 합니다. 거기다가 경비가 들어가고 또 법적인 그런 소송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트라유트린 인세미네이션, 그래서 이 시험관 아기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그런 시술을 하는데 보통 한 번 하는데 300불 내지 500불 드는데, 그것이 이제 그게 초음파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싸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한두 번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10번씩, 15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아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상당히 돈 문제가 되죠. 보통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예방주사를 맞아라 그러면 이 보험이 있는데도 미루다가 나중에 보험이 이제 터미네이트 된다 하면은 주사를 이제 맞아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할 수 없이 250불짜리 주사를 돈을 내고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신이 쉬울 때는 자꾸 미루다가 조금 더 성공한 다음에 조금 더 돈 모은 다음에 이렇게 그런데 하는데, 바로 늙기 직전에 이제 아기를 갖고 싶어서 와보면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비싼 경비를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이 전도할 때는 좀 더 있다 믿겠습니다. 좀 더 있다 믿겠습니다. 그런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있다 그러다가 영원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억만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친구들이 믿으라 할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믿으라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